혹시 여러분의 평균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무려 30% 이상 감소하고 각종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족냉증, 당뇨병, 고혈압, 치매, 불면증, 우울감까지 이 모든 질환의 공통점은 바로 저체온입니다. 반대로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신진대사가 높아져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힘이 강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따뜻하게 입는 것 이상의 체온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건강을 되찾는 생활습관 8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병원 가지 않아도 약 먹지 않아도 되는 가장 쉬운 건강 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 등과 싸우기 위해 면역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 면역 시스템은 체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정상 체온인 약 섭씨 36.5도를 기준으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 기능은 30% 이상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면역세포의 활동 속도와 효율성이 온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체온이 낮아지면 이 세포들의 이동 속도와 반응성이 현저히 떨어져 병원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전투에 나서는 군인이 추위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또한 저체온은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만들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 염증과 독소가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은 외부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고 자가면역 질환이나 만성피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과민한 면역 반응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저체온에 더욱 취약하며 이로 인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 질환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반대로 체온을 유지하거나 높이면 면역 세포의 효율이 올라가고 병원균을 빠르게 제거해주는 방어력도 강화되는 것이죠. 즉, 체온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는 것은 단순히 몸이 차갑다는 느낌을 넘어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수족냉증입니다. 이는 말초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과 발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항상 차갑고 저린 느낌이 드는 증상인데요. 특히 여성이나 체중이 적은 사람들, 혹은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저체온으로 인해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체온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둔해지며 체내 효소 작용 역시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결국 에너지 부족, 만성피로, 소화불량, 변비,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뇌혈류량 감소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입니다. 특히 뇌는 체온 변화에 민감한 기관으로 온도가 낮을수록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고 신경세포 간 연결이 느려지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전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체온은 내분비계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기초체온이 낮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저체온은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려 감기, 폐렴, 대상포진 같은 감염 질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이처럼 체온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면역력 저하, 순환장애, 뇌 기능 약화, 호르몬 불균형 등 전신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족냉증 같은 초기 증상이 있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체온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에서 1도만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생기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 오르면 기초대사량이 약 12에서 13%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는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하고 더 빠르게 노폐물을 배출하며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또한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의 양이 증가합니다. 이는 곧 세포 재생 능력과 면역력 강화로 이어지며 상처 회복이 빨라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커지게 되죠. 림프순환 역시 활발해져 독소와 노폐물 배출도 촉진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면역세포의 활성도입니다. 백혈구, 특히 자연살해 세포는 외부 바이러스는 물론 체내의 비정상 세포, 즉 암세포까지 공격하는 중요한 면역 병사입니다. 이 NK세포는 체온이 올라갈수록 활동성이 증가하며 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올라간 환경에서 NK세포의 암세포 제거 능력이 더욱 강해진다고 보고됐습니다. 게다가 체온이 높아지면 장기의 기능도 활발해지는데요. 특히 소화기관은 따뜻할수록 소화 효소 분비가 잘 되고 소화 흡수 기능도 좋아집니다. 반면 체온이 낮으면 장기가 위축되고 기능이 떨어져 변비, 복부 팽만, 위장 장애가 자주 생깁니다. 또 따뜻한 몸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일정한 사람은 수면 중 체온 조절 능력이 좋아 더 깊고 안정적인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온 1도 상승은 단순히 따뜻하다는 감각적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생리적 기능이 활발해지고 건강 회복력이 극대화되는 변화입니다. 체온이 곧 면역력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1도라는 작은 수치가 우리 몸의 생존력과 직결된 수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주요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체온의 대부분은 근육에서 생성됩니다. 이는 곧 근육이 많을수록 열 생산 능력도 뛰어나고 체온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근육량이 적거나 점점 줄어들게 되면 몸은 추위에 더 민감해지고 체온도 쉽게 떨어지는 저체온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복부와 같은 큰 근육군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만들어내는 부위인데요. 이러한 대근육들이 약해지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몸 전체의 체온 조절 능력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자연스럽게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열만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연소시키며 호르몬 분비를 도와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근육을 키우는 것은 체온뿐만 아니라 면역력, 혈당, 체지방 관리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전략인 셈이죠. 운동이라고 해서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 주 3에서 5회 정도 꾸준히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면 체온이 점점 올라가고 몸의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사르코페니아 현상이 나타나므로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근육 유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체중계보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몸의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결국 체온을 올리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하루 근육을 쌓는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우리 몸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면역력과 활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사는 체온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인데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속 장기의 온도, 혈액순환 상태, 면역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찬 음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냉면, 아이스커피, 생과일 주스, 차가운 샐러드처럼 찬 기운이 많은 음식은 입안에서는 시원할지 몰라도 위장과 장기를 차갑게 만들고 전체적인 체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찬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긴장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며 하루 종일 몸이 냉한 상태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체온을 올리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과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로 구성됩니다. 대표적인 식재료로는 생강, 계피, 부추, 마늘, 양파, 대추, 흑임자, 고추 등이 있으며 이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속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복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하루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조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날 것보다 익힌 음식, 특히 국, 찜, 탕류처럼 뜨거운 상태로 먹는 음식이 체온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수프나 전통 된장국, 미역국처럼 소화에 부담 없고 체온을 높여주는 국물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식사 시간도 체온에 영향을 줍니다. 불규칙한 식사, 늦은 밤폭식은 체온 조절을 방해하고 소화기계를 혹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천천히 씹어 먹는 식사 습관은 내장의 기능을 최적화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도 중요한데요. 하루 6잔에서 8잔의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체내 순환을 도와 체온 상승에 기여합니다. 단,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체온을 올리는 식사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식습관 관리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좋은 재료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에서부터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체온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있어 운동과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속 습관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큰 노력 없이도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로 몸의 온기를 되찾고 면역력과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족욕, 반신욕 그리고 햇볕 쬐기입니다. 먼저 족욕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즉각적인 체온 상승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위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차가워지고 수족냉증의 원인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5에서 20분 정도 담그는 것만으로도 발끝에서 전신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체온이 상승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긴장된 근육이 이완됩니다. 특히 자기 전 족욕을 하면 수면의 질도 높아져 체온 리듬이 안정되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반신욕이 있습니다. 반신욕은 허리 아래까지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목욕법으로 체온을 무리 없이 올리면서 심장 부담은 줄이고 혈액순환은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15에서 20분 정도 꾸준히 시행하면 몸속 장기까지 따뜻해지며 내장 기능, 소화, 해독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반신욕 후에는 가볍게 땀이 나며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이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습관이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내 생활에 익숙해지며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 합성뿐 아니라 체온 조절에 중요한 자율신경 기능이 회복됩니다. 햇빛은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이런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체온 상승에도 기여합니다. 하루에 15에서 30분, 특히 오전 중 햇살이 약한 시간대에 산책을 하면 체온 유지와 수면 리듬 회복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족욕, 반신욕, 햇볕 쬐기 같은 생활 속 간단한 습관들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습관,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숨을 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호흡이라는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그것도 얕고 빠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얕은 흉식호흡은 산소 공급을 줄이고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체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반면에 복식호흡과 명상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체온을 서서히 올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복식호흡은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방식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천천히 배가 들어가는 걸 느끼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신의 긴장을 풀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과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실제로 복식호흡을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박수와 체온 조절 능력도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복식호흡은 하루에 5분 정도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을 1분에 5에서 6회 정도 반복하며 의식적으로 숨의 흐름에 집중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체온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와 함께 실천하면 좋은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데 탁월할 뿐 아니라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 체온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대표적인 저체온 유발 요인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되고 체온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명상을 통해 호흡을 조절하고 뇌파를 안정화시키면 이러한 교감신경의 과잉 활동이 줄어들고 체온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체온 상승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으며 따뜻한 공간에서 호흡 명상을 함께 실천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복식호흡과 명상은 단순한 휴식법이 아니라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자연 치유법입니다. 매일 몇 분씩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습관만으로도 체온은 물론 정신건강, 면역력, 자율신경 균형까지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체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꾸준히 실천하느냐입니다. 체온은 단기적으로 확 오르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모여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행히 복잡하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의식하면 누구나 하루 1도를 올릴 수 있는 실천 팁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기상 직후 찬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는 체내 장기를 천천히 깨우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하루 체온 유지의 기본이 됩니다. 이어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5에서 10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팔 돌리기, 목 돌리기, 허리 굽히기만 해도 근육이 깨어나며 열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전이나 점심시간에는 짧은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점심 후 10분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체온 상승과 혈류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때 따뜻한 차나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속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몸의 활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이때 따뜻한 수건 찜질이나 손목 발목 스트레칭 또는 짧은 복식 호흡을 통해 다시 체온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 등 냉성 간식은 피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답게 조격이나 반신욕을 실천해보세요. 조격은 하루 쌓인 피로와 냉기를 내려주며 체온을 상승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큽니다. 15에서 20분 정도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하루 평균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는 명상이나 복식호흡으로 심신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루틴입니다. 이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체온을 올리는 작은 행동들을 연결하다 보면 어느새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고 면역력과 활력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실천한다고 극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일주일, 한 달만 실천해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작지만 강력한 체온 관리 루틴, 오늘부터 만들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체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면역력을 높이고 수족냉증, 당뇨, 치매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88인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